김유진 대표님 피드백을 통해서는 좀 독점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김유진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기획하신 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사텐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스타벅스보다도 흔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키사텐이라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한국에는 거의 없는 키사텐 형식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키사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키사텐이라는 거는 일본식 브런치 카페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토스트라든가 오므라이스, 뭐 카레 같은 거 간단한 뭐 빵이나 음식과 이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사텐 핵심 중의 핵심은 일반적인 카페랑은 달라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소곤소곤 말해야 되고 소리 막 크게 하면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진짜 째려봐. 거기는 근데 안 째려보더라도 그런 기운이 느껴져. 세 번째로 그 키사텐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아이템이에요. 한 50년 이상 된 아이템이고요. 동네에서 매우 흔해요. 동네에 그냥 카페 뭐 여간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메다 커피가 1000개 매장 있고요. 호시너 커피가 이제 200개 매장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컨셉이 이제 키사텐이라는 카페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독점적인 브랜드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독점적인 브랜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이유를 찾는다. 준우가 정확했어. 이걸 알아야 돼. 없는 데는 없는 이유가 무조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1000개씩이나 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괜히 없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유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극복을 못하겠다라고 여기에서 단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극복이 안 되지만, 극복을 하고 시장에 내놨을 때는 진짜 초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뭐 아니면 더가 될 수 있겠죠. 키사텐이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제가 키사텐이 어떤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어떤 건지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 하나씩 좀 얘기해 보시죠. 한 잔에 한 잔은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공간이니까 그만큼 한 테이블에 긴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아주 핵심 중 핵심이야. 단가도 이제 많이 받을 수 없는. 객단가 많이 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오래 머물고 객단가도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렇지. 할수 없.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 일본은 조금 그래도 느긋하게 나가도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주인장이 인건비로 커버칠 수 있지 않나. 틀렸어. 이게 문제는 객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느리다는 게 문제잖아. 네. 일본에서는 객단가가 느리고 회전율이 낮아도 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 너무 어렵죠,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키사텐이 한국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정적인 공간을 원하는 한국인 수요가 적어요.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일본은 정적인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잖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끄러운 공간으로 만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본질을 너무 많이 해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해결책은 해결책입니다. 고급화라는 접근도 매우 좋았어요. 근데 고급화라는 접근은 아까 얘기한 어떤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적인 공간을 원하는 이제 근본적인 수요가 적다는 것에 대한 해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대장을 먹으면. 좋았어. 동네 상권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A급 상권에 들어가서 정적인 공간을 원하는 특정 수요만 골라서 우리 매장에 그냥 꽂아 오는 거지. 준욱이가 얘기한 게 딱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동네 상권 절대 금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을 조용히 하라고 통제할 수 없다. 조용히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장난 아니죠.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가 소리 낸다거나 의자 끄는 소리만 좀 내도 뭐야 이런 분위기가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필요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쌀국수집 그 미국 맞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네. 예. 거기도 이제 써 있더라고요. 떠들지 마. 네. 거기는 좀 직접적으로 써져 있어요. 떠들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거의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성분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직접 와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거긴 그래요, 진짜. 그런 문화를. 근데 문화 자체를 미분당처럼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거긴 식당이잖아. 우리는 카페잖아. 카페인데 우리가 수다 떨었다고 통제를 한다고? 이거는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카페는 대부분 40, 50대 어머님들도 사실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좀 못 말리잖아, 사실. 그러니까 미분당은 거의 직장인 상권이나 아니면 젊은 상권에서 혼자서 둘이서 오는 데들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조용히 하라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40, 50대 어머님들한테는 진짜 어렵긴 하죠. 자연스럽게 조용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거든요. 제가 브랜드를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보여드릴게요. 키스하트는 한국에 없는 이유 세 번째, 회전율이 떨어진다. 근데 객단가도 낮아요. 치명적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지고 객단가가 낮은데 왜 괜찮아라고 했을 때 왜 괜찮냐? 일본에서는 동네에 한적한 곳에서 장사를 해서 그래요. 월세도 적고 손님들도 느릿느릿하게 들어오시고 몰리지도 않죠. 그리고 대부분 주인장이 그냥 혼자서 아니면은 둘이서 한다거나 이렇게 여유자적하게 운영을 하면서 생계비 정도를 버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 2층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생님, 김효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요 일본의 키사텐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떠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딱 심어놨을 때 어떨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본에서는 이 키사텐이라는 게 아주 흔한 아이템이에요. 그냥 뭐 이디야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인테리어나 메뉴에 특별함이 있을 것도 없고 동네에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게 뭐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슬리퍼 신고 와서 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우리나라 A급 상권에다가 2층에다가 올려놨어. 왜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했죠. 우리는 어떻게든 뾰족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키사텐보다 더 뾰족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A급 상권 2층에 40평 이상으로 창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원인과 결과가 다 명확하시죠. 그래서 핵심은 더 뾰족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뾰족하게 만들면은 불편해. 여기는 되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첫 번째인데 그게 가면 갈수록 진짜 어려운 도전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풀어가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셉부터 보여드릴게요. 노블레스 1789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노블레스는 귀족, 1789는 1789년입니다. 의미는 프랑스 귀족의 마지막 전성기를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키사텐이라는 게 옛날 프랑스의 그런 고급 카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프랑스의 옛날 카페에서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상호를 노블레스 1789로 지은 이유는 첫 번째는 컨셉이 좀 더 뾰족해지죠, 확실히. 노블레스 1789라 그러면은 귀족이고 1789년도라는 걸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귀족과 그 시대가 연상이 될 거예요. 뾰족한 컨셉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이 뿌리가 키사텐이랑 같기 때문에 키사텐의 다른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 매장에 집어넣어도 자연스럽게 좀 어울려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최대한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나도 똑같이 우아한 게 대접받고 싶고 똑같이 우아하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까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블레스 1789라고 이제 우아함을 표현을 해냈으니까 고객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최대한 높은 객단가를 받기 위해서 고급진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김준 대표님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상권이 청담동이잖아요. 부자 동네에 딱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유준 대표님의 이미지나 취향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준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업종 자체가 웨딩 메이크업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급 브랜드이고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한 분들을 응대를 하는 걸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고 대표님의 이미지를 봤을 때 되게 우아하세요. 목소리도 우아하시고 태도, 행동, 생각 다 우아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되게 품이 있으세요. 맞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런 노블레스 189라는 컨셉의 브랜드를 만들면 나한테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예쁘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울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장 내외부에 이런 안내 글을 붙일 겁니다. 노블레스 1789는 프랑스 귀족의 마지막 전성기를 떠올리며 만든 품위 있는 공간입니다. 모든 고객이 귀족처럼 평온한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마케팅도 할 것이고, 고객들한테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최대한 이제 뭐 텍스트로도 표현을 해놓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내야죠. 인테리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키사텐보다는 조금 더 뾰족합니다. 컨셉이 뾰족한 인테리어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담되지는 않는 선까지 이제 그 절묘한 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컨셉의 키사텐이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요 프랑시아라는 카페는 그렇게 뭐 예뻐 보이진 않아가지고 뭐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화면은 일본 키사텐의 조금 전형적인 그런 이 카운터 모습이거든요. 뒤에 예쁜 커피잔들이 쫘라락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쁜 뭐 그릇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 테이블 같은 것도 키사텐 뭐 특유의 컨셉이니까 이런 것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어떤 식으로 하냐? 뭐 리얼 프렌치 토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프랑스 프렌치 토스트는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프랑스만의 어떤 특징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프렌치 토스트를 시그니처 메뉴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토스트만 하기에는 아이템이 조금 약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리얼 프로스무시라고 해가지고 대중적이지만 또 진짜 프로스무시를 느끼고 싶다면 여기 가서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크렘 브렐레 이것도 프랑스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요. 프랑스 음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오믈렛. 오믈렛이 프랑스 거기 때문에 이 오믈렛을 놓고 옆에다가 다른 사이드를 놓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다 변형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정통 프랑스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제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됐어요. 이 외에 뭐 음료라든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뭐 음악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우리가 추가로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이제 프랑스 아니면 귀족 요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키사텐 브랜드를 만들면은 좀 컨셉이 명확한 브랜드가 태어날 겁니다. 키사텐 진짜 어려운 아이템이 맞아. 이거는 아무나 함부로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피드백 드리려고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없구나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도 일본 가면서 이거 이용하고 참 나 일본에 와서 한 번씩 이거 이용하면 너무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없는 이유는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쉽지가 않다.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동네에서 창업을 하실 거고 거기서 여유로운 창업 자금 가지고 최소한 3억 원 이상 들여서 한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대신에 잘 되면은 진짜 초대박이 날 수도 있는 아이템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이제 이건 크게 망할 수 있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